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1-2022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앞두고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각종 프리뷰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개막 라운드에 가장 전술적으로 주목할 선수를 토트넘 허스퍼의 손흥민 선수로 꼽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앞둔 현재 홈페이지 메인을 장식하면서 이번 주말 가장 주목해야 할 선수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손흥민 선수의 어떤 면을 토트넘과 맨시티의 개막전 핵심 요소로 분석했는지 전문 해석하고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가 8월 12일이죠. 프리미어리그 개막 이틀을 앞두고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맨시티전 공격을 이끌 것인가라는 전술 토킹 코너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가 환호하고 있는 사진이 메인 화면을 장식하고 있고, 또 프리미어리그 개막은 사실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정말 기대해왔고 기다리고 있는 경기인데, 이 경기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 가장 주목해야 될 선수를 아시아의, 한국의 손흥민 선수로 주목했다는 것 자체가 손흥민 선수의 현재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 더 이상 아시아의 스타가 아니라 프리미어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기사 내용을 본다면 지난 시즌부터 프리미어리그에서 공식적으로 전술 토킹 택틱스 코너에서 분석글을 쓰고 있는 에이드리언 클락이 분석한 내용인데요. 개막전을 프리뷰하면서 어떤 부분이 전술적으로 쟁점인가 설명하는 것인데, 손흥민이 이제 맨시티를 상대로 최전방 공격수를 맡을 것이다. 익숙하지 않은 스트라이커 역할로 위협을 가할 것이다. 손흥민의 활약이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드리언 클락 올 시즌 개막 라운드, 오프닝 라운드의 핵심 전술 포인트를 살펴볼 것인데요.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감독, 토트넘의 새로운 감독은 토트넘 호스퍼의 속도를 이점으로 삼은 전술로 맨체스터 시티와 개막전에 도전한다라고 했어요. 일단은 토트넘의 현재 최대 강점이 빠른 공격수들을 여러 명 보유하고 있고, 그 선수들로 프리시즌을 좀 준비했는데요. 무엇보다 정통 9번 역할이 가능한 데다가 가짜 9번까지 가능한, 속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전술적으로 그리고 결정력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해리 케인이 현재 토트넘 훈련에 복귀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심지어 자가격리 기간 때문에 5일가량을 혼자 훈련했어요. 아직까지 팀 훈련에 합류하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맨시티와의 경기 선발로 나서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일요일 토트넘이 아스널과 친선 경기에서 1대0으로 이겼을 때처럼 손흥민, 루카스 모우라, 스테반 베르바인이 3톱으로 공격 라인을 구성할 것이다. 그리고 이 3명은 아주 뛰어난 스피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누누 감독이 공격으로 전환할 때 직선적인 다이렉트 풋볼을 시도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점유하고 거쳐가는 게 아니라 공격이 시작되면 바로 이 3명의 선수의 속도를 살려서 그 뒷공간으로 때려 넣는, 사실상 역습 축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토트넘의 새 감독이 누누 감독은 울버햄프턴 원더러스를 지난 시즌까지 이끌었죠. 그때도 이미 잘 알려진 카운터 어태킹 풋볼, 역습 공격 축구로 성과를 잘 냈었고, 특히 맨체스터 시티를 2019-2020 시즌 원정 경기 가서 꺾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때 누누 감독 체제의 울브스는 볼 점유율이 겨우 24%였음에도 불구하고 2대0으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현재 맨시티 수비가 그렇다고 이런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 공격수를 못 막을 정도로 느린 건 아닙니다. 심지어 공격 능력에 비해서 지난 시즌 우승 과정에서는 수비력이 더 좋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맨시티가 공격을 할 때는 라인을 높이고 많은 숫자가 공격에 가담하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맨시티가 공을 토트넘에게 빼앗기자마자 토트넘은 빠른 속도로 위협하는 빠른 전환 역습 축구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 필요한 건 롱패스인데, 이 롱패스가 맨시티의 왼쪽 채널로 이어진다면 타격을 줄 수 있다. 즉, 맨시티 수비의 허점은 왼쪽에 있다는 것이고, 사실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있는 것은 어느 한쪽 측면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왼쪽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또 골문의 근거리에서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의 역할이 그만큼 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속도적인 측면에서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양팀 선수들의 최고 속도를 비교했는데요. 토트넘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한 선수는 베르바인 선수고요. 시속 무려 35.3km, 사람의 속도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속도겠죠. 육상 선수에 준하는 그런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 것인데, 맨시티 수비 라인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갖추고 있는 선수는 카일 워커입니다. 시속 36.6km이니까 오히려 베르바인 35km인 손흥민, 33.2km인 루카스 모우라보다 빠른데, 문제는 워커 선수가 유로 2020 참가 이후 휴가 및 회복 기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 출전 가능성이 조금 낮다. 그렇다면 워커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속도를 보자면 존 스톤스가 33.7km, 후벤 디아스 33.2km, 주안 칸셀로 33.1km이니까 루카스 모우라가 33.2km예요. 그러니까 베르바인, 손흥민의 시속 35km대 선수들과
나란히 달릴 때 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레프트백인 진첸코 31.7kg에 불과하고 맨디 선수도 32kg거든요. 이런 선수들 모두 정상적인 경합 상황에서 토트넘 공격을 속도로서는 따라잡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또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주목을 한 이유는 손흥민 선수를 이제 맨시티가 족쇄를 채워야 하는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일단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개인 기록이 역대 최다 득점인 공식 대회 22골을 넣었습니다. 그중에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7골을 넣었죠. 그리고 프리시즌의 마지막 평가전이었던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도 결승골을 넣었죠. 그리고 콜체스터 유나이티드전 1골, 그리고 밀턴 킨스턴스전도 1골을 넣었기 때문에 프리시즌에만 이제 또 3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토트넘 허스퍼가 맨시티와 경기를 할 때 홈 3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그 3연승 과정에 모두 득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 킬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맨시티의 주요한 골칫거리라고 또 에이드리언 클락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 맨시티와의 경기에 분명한 건 스트라이커 역할을 주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각에서 프리시즌 기간에 모우라를 제로톱으로 써서 과거 2018-19 시즌 아약스전처럼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현재 모우라는 오히려 측면에서 가운데로 내려와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지원하는 이선을 담당하고 베르바인이 측면 손흥민 선수가 명백하게 상대 문전 지역의 스트라이커로 배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역할이 오히려 손흥민의 스타일에는 더 적합하다라는 게 에이드리언 클락의 분석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다양한 위치 움직임을 가져간다. 한 정형화된 움직임이 아니라 다양하게 움직여주고 또 지능적으로 움직이고 거기다가 기회가 왔을 때 정교하게 너무 치밀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기 때문에 결정력, 오프더볼, 좋은 또 공을 갖고 있을 때 움직임까지 거기다가 마무리까지 좋으니까 지난 시즌에도 이제 기회 대비 전환율이 32.1%에 달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10번의 기회가 오면 3골을 넣는 선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정도의 치명성이 있으니 손흥민을 맨 앞에 두고 맨시티와의 경기에 골 넣는 역할을 맡긴다. 케인의 역할을 맡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또 하나 비교한 것이 손흥민 선수가 케인의 의존도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케인이 있을 때 없을 때 어떨 때 더 잘했느냐 이 기록을 비교했는데 케인과 함께 뛴 227경기에서 77득점 그리고 케인이 없을 때 뛴 53경기에서 30득점을 했습니다. 총 107득점 중에 상당수가 케인과 함께한 경기에서 나왔지만 비율로 보자면 케인과 함께 뛰었을 때의 득점은 경기당 0.34골이고 케인 선수가 없을 때 0.57골 그러니까 케인 선수랑 함께 했던 10경기 중에선 3경기에 골을 넣었던 것이고 케인이 없던 10경기 중에선 거의 6경기에서 골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케인이 없으면 손흥민 쪽으로 골이 몰린다라는 거예요. 에이드리언 클락의 분석 내용을 본다면 케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손흥민의 득점 기록 비교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잉글랜드 주장인 케인이 깊이 내려가고 손흥민이 전진해서 플레이하는 것이 잘 맞아 들어가긴 했었지만 손흥민은 홀로 전방에서 뛸 때 더 나은 결실을 맺었다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기록을 설명해주고 유동적인 센터 포워드 그러니까 앞에서 여기저기 움직이는 센터 포워드로서 또 한 번 명성을 떨칠 기회가 주어졌다. 윙 손흥민이 아닌 포워드 손흥민, 센터 포워드 손흥민, 스트라이커 손흥민으로도 능력이 있다는 걸 이번 기회가 또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이죠. 만약 맨시티가 손흥민의 스위치를 끄지 못한다면 손흥민은 토트넘의 맨시티전 홈 4연승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따라서 맨시티가 아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양 팀의 이제 포진도 예상 선발 명단을 보자면 지금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베르바인 모우라와 공격 구성을 이루는 아스널전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 같고 델리 알리가 프리시즌에 조금 부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점검이 되었기 때문에 플레이메이커 자리를 차지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로셀소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알리의 자신감이라든지 알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 중에서는 역시 마지막까지 조느 감독이 알리냐 로셀소냐를 두고 고민할 것 같고 중앙 미드필더로는 호이비에로와 스킵이 좋은 평가 받았고 부상 문제가 없다면 탕강가 선수가 아스날과의 경기 잘했기 때문에 탕강가, 산체스, 다이어, 레길론이 포백 라인인데 탕강가의 몸 상태가 문제가 있다면 도어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유로 2020과 코파 아메리카 참가 일정으로 상당수의 주전 선수들이 많은 훈련을 하지 못했는데요. 커뮤니티 실드 레스터 시티전도 1대0으로 졌죠. 이 경기에 중용했던 선수들 위주로 나설 것 같은데 페란 토레스, 제로톱에 마레즈와 그릴리시 그릴리시 선수는 이제 계속해서 몸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출전 가능성이 좀 보이고요. 페르난지뉴, 로드리, 귄도안의 중앙 미드필드 라인 수비 라인은 맨디, 아케, 디아스, 칸셀로로 구성이 될 것 같은데 국가대표 일정을 비교적 빨리 치렀거나 안 치른 선수들로 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라인업 중에서 컨디션이 좀 좋다면 존 스톤스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도 있고 골문은 이제 스테픈이 지킬 것 같은데 에데르송이 아무래도 코파 아메리카 우승까지 차지하다 보니까 휴가 기간이 좀 길어졌던 측면이 있지만 골키퍼라는 포지션 특성상 에데르송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8월 16일 0시 30분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총 10경기 중에 가장 나중에 열리게 되는데요. 한준TV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도전 결과 및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의 주요 이슈들 총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